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토트넘 허스퍼와 세비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를 대표하는 두 팀이 7월 16일 토요일 저녁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어느새 토트넘과 세비야의 한국 투어 일정이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두 팀은 서로 간의 맞대결을 통해 이번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중요한 실전형 평가전을 치르고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 가능성을 예고했고요. 또 한국에 와서 계속해서 맹훈을 벌이던 토트넘이 마침내 양념 소갈비를 즐기면서 회식도 가졌다고 합니다. 세비야도 한국에 와서 다양한 일정들을 보냈는데요. 토트넘과 세비야의 경기를 앞두고 최근에 벌어진 일들, 훈련 상황 및 인터뷰 총정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세비야의 경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는 이미 모든 좌석이 매진이 됐고요. 이 경기는 마찬가지로 팀 K리그와의 경기처럼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TV 채널로는 보실 수가 없고요. 토트넘 허스퍼 선수들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음식을 즐길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여유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호텔에서 준비된 식사들로 식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침내 이제 7월 13일 팀 K리그와 경기를 치르고 난 다음날, 이 다음날도 훈련 일정이 빠졌던 건 아니지만 조금은 쉴 수 있는 시간,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팀 전체 회식이 있었는데요. 7월 14일 목요일 저녁에 토트넘 선수단과 스태프 전체가 한국식 양념 소갈비 회식을 밖에 나가서 한 식당을 이제 대절해서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좀 알려진 것이 브라질 윙백인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모우라 선수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와 함께 식당에서 이제 소갈비를 먹는 모습을 올리면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토트넘 허스퍼의 공식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서 손흥민 선수와 데이비스, 다이어가 함께 또 이런 식사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케인 선수가 도어티와 포즈를 취한 모습이라든지 단체로 회식을 가졌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또 이번에 새로 입단한 이반 페리시치는 굉장히 이제 이번 양념 소갈비가 맛이 좋았는지 감사합니다 손이라는 그 또 글씨와 태그까지 남겼습니다. 아마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오면서 얘기했듯이 자신이 아마 쏘겠다, 한국에 맛있는 식당을 데려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팀 차원의 회식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사비로 이 소고기를 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나라에 왔고 또 손흥민 선수가 추천한 식당이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고맙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와 함께 마침내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의 음식 문화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먹으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말씀드린 대로 7월 14일 오전에도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훈련을 진행하면서 콘테 감독이 한국에 오면서 얘기했던 전 일정 더블 세션 2탕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이날도 정말 뜨거운 훈련을 펼치고 도어트 선수가 토트넘의 영상 담당자가 찍고 있으니까 일부러 우는 척을 하면서 너무 빡세다 이렇게 좀 장난을 치는 모습도 있었고, 또 모우라와 로얄이 익살스러운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고, 훈련 장면도 일부 공개를 해줬는데요. 7월 14일에도 오전 훈련과 오후 훈련까지 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7월 15일 오전에도 이제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훈련이 있었는데 이 훈련은 한국 일정 중에 두 번째로 팬들에게 공개한 오픈 트레이닝이었습니다. 팀 K리그와의 경기 전에는 6천여 명이 와서 관전을 했는데 이번 훈련은 경기장도 조금 작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제한된 인원을 통해서 훈련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150명의 토트넘과 세비야의 경기를 예매한 분들 중에서 이제 프리미엄 좌석을 예매한 분들만 와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또 제한된 인원만 부른 대신 이 제한된 150명의 팬들이 훈련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선수들과 따로 만나서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까지 준비했다고 하니까 토트넘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팬들에게 또 팬 서비스를 하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오픈 트레이닝에서는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제드 스펜스 선수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영입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영국 언론으로부터 새벽에 전해져 왔고, 이 현장에 제드 스펜스 선수가 나타났다라고 한국의 몇몇 매체들이 보도를 했어요. 제드 스펜스 선수가 굉장히 흡사한 헤어스타일과 외모와 큰 키를 갖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다 보니까 스펜스가 미리 와 있었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토트넘 팬으로 유명한 래퍼 AJ 트레이시가 한국 투어 일정을 함께하면서 토트넘과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AJ 트레이시가 훈련장에 와서 선수들과 인사도 나누고 또 콘텐츠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훈련을 하고 나서 토트넘 공식 채널에서 AJ 트레이시가 토트넘 훈련장에 온 영상도 공개를 했고, 또 손흥민 선수와 로메로 선수가 한국의 볼하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사진으로 남기는 등 이날은 조금 가벼운 훈련이 진행됐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 선수인 오른쪽 윙백이자 라이트백 제드 스펜스는 토트넘이 올 여름 내내 영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선수인데 이적료 협의가 잘 안 됐었잖아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의 토트넘 담당 기자로 유명하죠. 리알 토마스가 독점 기사를 통해서
제드 스펜스의 토트넘 이적이 확정됐다라고 또 한 번 보도를 했어요. 이미 디애슬레틱이라든지 더 타임즈, 텔레그래프 같은 공신력 높은 매체들에서 이적료 합의가 됐고 곧 발표될 거라는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국전 보도가 난 것은 영국 시간으로 7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제드 스펜스가 토트넘의 훈련장인 호스퍼웨이, 런던에 있는 곳입니다. 한국이 아니죠. 호스퍼웨이로 가서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절차를 만료할 것이다. 딜 이스턴, 이미 합의는 끝났고 이적료는 저희가 1200만 파운드에 500만 파운드 옵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리알 토마스의 보도에 따르면 1250만 파운드로 알려진 것보다 50만 파운드가 더 많고요. 옵션 금액도 알려진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인 것 같아요. 총액 2천만 파운드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미들즈브로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이제 총액 조건은 맞춰줬다. 이렇게 추가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몇 시간 후에 제드 스펜스 영입 오피셜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린 오픈 트레이닝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차양막을 쳐놓고 체력 훈련과 웜업 훈련도 진행을 했고, 선수들이 약간 레크리에이션 성격의 훈련도 하면서, 지난번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됐던 그 오픈 트레이닝에서는 정말 30분 넘게 셔틀런까지 진행하는 지옥 훈련을 좀 실시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됐는데, 이날은 그래도 경기도 한 차례 치렀고 또 세비야와의 경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선수들의 체력 훈련이 좀 진행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재미있는 분위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도 진행을 했고, 선수들이 웃는 얼굴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정말 오픈 트레이닝의 형격으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강도가 낮았던 것은 아니지만 훈련 일정을 팀으로서 다 마친 이후 손흥민 선수가 따로 남아서 몇 차례 슈팅 훈련을 혼자 더 할 정도로 훈련이 좀 많이 힘들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날 저녁에도 훈련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저녁 훈련에서는 또 어떨지 모릅니다. 팀 공식 기자회견 이후에 진행된 훈련에서도 토트넘 선수들은 콘테 감독의 방식에 맞춰서 몸을 끌어올리게 됐는데요. 토트넘의 이제 경기 상대인 세비야 같은 경우는 토트넘 선수들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왔어요. 토트넘 선수들이 7월 10일에 입국을 했는데, 그에 앞서 7월 8일 금요일에 조기 입국해서 훈련도 하고 다양한 한국 체험도 하고 한국 팬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만나는 시간들이라는 게 직접 만나는 미팅을 떠나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그 문화를 체험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세비야가 한국에 관심이 많고 또 한국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인 것이고요. 한국에 있는 스페인 출신의 또 한국어 강사와 세비야 선수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시간도 준비해서 콘텐츠를 만들었고, 또 한국 팬들을 만날 때 적극적으로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면서 세비야 공식 계정도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남기면서 호감을 샀고요. 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중에 하나인 K-팝에 대해서도 BTS의 버터의 댄스를 월드 K-팝 센터에 방문해서 또 몇몇 선수들이 배우고 또 춤을 춰보고 영상도 찍는 시간이 있었고, 세비야 FC의 공식 응원가를 한국어 가사로 만들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소개하는 또 그런 시간도 가졌거든요. 세비야 한국 팬들이 토트넘과 세비야의 경기에서 한국어로 배운 이 응원가를 좀 부를 수 있는 광경들이 나올지 궁금하고요. 또 한국의 인기 그룹인 마마무의 이제 솔라씨가 또 세비야 훈련장에 방문해서 라파미르 그리고 올리베르 토레스에게 선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교류의 시간을 갖기도 했고, 이번에 또 이 한국 투어 기간에 영입한 브라질 센터백인 마르캉 선수를 포함한 또 일부 세비야 선수들이 창덕궁에 방문해서 다양한 또 이벤트도 진행하고 사진도 찍고 관광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세비야 선수단 대부분이 또 한국의 고궁을 방문해서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한국의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고 좋았다라는 소감도 남기면서 한국에서 정말 브라질 대표팀이 6월달에 왔던 것처럼 알찬 시간들을 보내면서 힐링도 하고 또 훈련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토트넘 선수들은 굉장히 빡빡한 일정, 게다가 2경기를 치러야 되는 일정이다 보니까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또 영국의 이제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보면은 토트넘 선수들도 잠깐 정도는 관광할 수 있는 일정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기가 너무 크고, 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세비야 같은 경우보다 더 많은 인파를 지금 끌고 다닐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정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비수마 선수와 포스터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는 상태로서 훈련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는 무리한 일정을 잡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념소갈비 회식은 했지만 나머지 다른 일정들을 없이 훈련만 하고 경기만 하고 돌아가게 되는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요. 어찌됐거나 세비야는 토트넘과 같은 기간 내안에서 중간에 이제 경기를 좀 하나 잡으려고 했지만 대진 상대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 일정만 쭉 이어지니까 그 빈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그 빈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싸이가 훈련장에 방문해서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또 라리가 공식 채널과 함께 홍보를 한 시간도 갖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과의 이 교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과 세비야의 경기를 앞두고 여의도 IFC몰에서 콘테 감독과 토트넘의 주장 위고 로리스 선수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위고 로리스 선수가 이제 소고기 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팀 저녁 회식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팀 전체를 초대했다고 말하면서 아마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따로 가자 해서 팀의 허락을 받고 본인이 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국식 바베큐를 먹었는데 여러 가지 고기를 먹었지만 대부분 소고기를 먹었다라고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요. 특별한 시간이었다. 스폰서 행사도 있고 팬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있었고 훈련 등의 일정들이 있었지만 잠깐은 그래도 쉴 수 있다. 스위치를 꺼낼 수 있었다라면서 좋은 시간 보냈다라고 했고요. 요리스 선수가 벌써 토트넘에서 뛴 지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진진하다고 하면서 특히 콘테 감독이 오면서 이제 내가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어왔는데 지금이 최고의 토트넘인 것 같다. 챔피언스리그 무대도 돌아가게 됐고 모든 대회에서 경쟁력이 커졌고 어느 때보다 큰 야망을 갖고 이번 시즌을 준비하게 됐다고 하면서 이번 시즌에 우승컵도 들고 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을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훈련하는 시간들 한국에서의 사실 전지훈련과 같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또 재능 있는 선수들이 합류했다라면서 선수 영입도 잘 됐다라고 또 강조를 했고요. 다만 그 선수들이 팀으로서 뭉쳐야 된다. 팀으로 이런 선수들과 함께 시작한다면은 차이를 만드는 팀이 될 수 있다라면서 기대감을 표했고요. 콘테 감독은 훈련 세션을 통해서 피지컬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빡빡한 훈련의 이유가 선수들의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고 또 올 시즌에 선수들이 많이 뛸 수 있고 강하게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서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다. 팬들이 보여준 열정이 대단하고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일정들을 보낼 수 없는 것은 이런 훈련들이 좀 일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스펜 선수의 영입이 확정됐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아직 오피셜이 안 났기 때문에 콘테 감독은 선수와 또 해당 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선수단 강화를 추진 중, 그러니까 선수 영입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선수 영입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세비야와의 경기 선발 명단에 대한 힌트도 남겼는데요. 일단 팀 K리그와의 경기에 아직 몸이 덜 올라왔다는 이유로 배제됐던 벤 데이비스 선수, 경미한 부상 이후 조금 더 이제 관리가 필요했던 쿠루세스키 선수, 이 두 선수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모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완전체에 가까운 토트넘의 경기력을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부상을 안은 채 토트넘에 합류한 페리시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팀 훈련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 부상이 심각한 것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회복하고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세비야와의 경기는 뛰기가 어렵다. 런던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데 그 소화한 이후에야 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페 마타르 사르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이 선수가 이제 지난해 여름에 토트넘에 영입을 했는데 원래 뛰던 팀 프랑스의 매치로 다시 한번 임대를 보내서 좀 더 출전을 하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냈었거든요. 이 선수는 토트넘의 미래가 될 선수다. 전도 유망한 선수다. 아직 어린 선수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올 시즌에 팀을 함께 소화하면서 토트넘에서 성장할지 아니면 임대를 또 가서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합류한 페럿이라든지 또 임대를 다녀온 힐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남길지 아니면 임대를 보낼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고 조금 더 지켜보고 하겠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더 잘 되기 위한 최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세비야와의 경기 한 번 더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비야전 같은 경우에는 팀 K리그와의 경기 선발 명단과는 좀 많이 다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선수들이 이제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기도 하고 체력 훈련을 소화하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선수를 보면서 점검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팀 K리그와의 경기에는 후반전에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또 훈련을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선발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팀 K리그와의 경기 후반전에 나온 선수들을 중심으로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됩니다. 팀 K리그와의 경기 전반적인 포지션과 배치도를 보면은 토트넘이 어떻게 경기력을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경기를 구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과 모우라, 브라이언 힐 선수가 3톱으로 나섰는데 히샬리송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고 모우라가 왼쪽, 힐이 오른쪽이었지만 좌우 윙백인 로얄과 세세뇽이 거의 윙어에 가깝게 올라오다 보니까 모우라 선수가 약간 공격형 미드필드나 처진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움직이고 힐 선수 역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치 두 명의 처진 스트라이커가 뛰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원톱 히샬리송을 지원한 형태로 경기를 했고요. 후반전 들어서는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투입되면서 히샬리송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이동하고 또 로얄 선수가 빠진 이후에는 모우라 선수가 아예 오른쪽 윙백으로 이동을 하면서 모우라 선수를 윙백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찾아봤고 손흥민 선수가 들어와서는 왼쪽 공격수 그리고 뭐 사실 손케듀오가 함께 그렇게 뛸 때 케인이 10번 역할을 보고 손흥민 선수가 9번 역할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경기도 했거든요. 또 히다이선은 후반 초반에는 오른쪽에 있다가 후반 중반부터는 2선 중앙으로 올라와서 손케히 트리오가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합을 맞춰봤거든요. 실제로 콘테 감독이 히샤이성이 3개의 포지션을 소화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히샬리송 선수와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가 세비야와의 경기는 함께 선발 출전을 해서 선발로 뛸 때의 조합, 그리고 선발로 뛸 때 기본 포지션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이번 경기에 밀도 있게 찾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샬리송 선수 본인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업히면서 호감을 표시했고 친밀감을 표시했었는데, 또 본인도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와 함께 찍힌 사진을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면서 이 손케히 트리오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세비야와의 경기에 점검될 것이라고 본다면 손케히 이 3명이 선발 출전하고 몸 상태를 끌어올린 쿨루세스키가 교체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힐 선수 역시 한 번 더 볼 예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트로이 페럿도 볼 것으로 본다면 후반전에 힐, 페럿, 쿨루세스키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좌우 윙백 포지션에 그렇게 여유 자원이 없습니다. 페리시치 선수가 뛸 수 없는 상태고, 오른쪽 윙백 자원으로 도어티와 로얄이 있는데 왼쪽 윙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세세뇽이나 하비 화이트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도어티가 왼쪽 윙백으로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모우라를 오른쪽 윙백으로 한 번 더 점검할 가능성이 있고, 또 경기 시점에 따라서는 세세뇽과 로얄이 또 한 번 들어가서 주전 조합을 점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도 호이비에르, 사르, 스킵, 벤탄쿠르가 번갈아서 뛰고, 수비 라인은 데이비스가 선발 출전 기회를 얻고, 일단 어느 시점에는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의 주전 조합도 세비야를 상대로 점검해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는 한국 투어 일정 중에 유일한 경기가 이 경기다 보니까 선발 명단을 주전 자원으로 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카티토 코로나와 스페인 올림픽 대표 출신 공격수인 라파미르, 그리고 토트넘 출신인 에릭 라멜라, 또는 아르헨티나 대표로서 역시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파푸 고메스가 공격 라인을 구성하고, 미드필드 라인은 라키티치, 구델리, 조안 조르단으로 주전 조합을 이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세비야가 정말 탄탄한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요. 좌우 풀백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주전 선수입니다. 아쿠냐와 몬티엘, 이 두 선수가 세비야에서도 주전이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주전이고요. 중앙 수비수는 이번에 영입한 마르캉 선수가 레킥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또 오른쪽 윙백으로는 세비야의 프랜차이즈 타자 레전드죠. 헤수스 나바스가 몬티엘과 시간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이고, 또 폭풍 선방 능력을 갖고 있는 야신 보누가 골문을 지키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팀 모두 전반전은 정말 중요한 라인업으로 챔피언스리그급의 경기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경기 토트넘의 진짜 실력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고요. 또 세비야가 한국 투어를 얼마나 알차게 보냈는지 경기력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화끈한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토트넘과 세비야 경기 지켜보고 경기 후 모든 이야기 총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